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이제 연력학 마지막 시간이죠. 이거 우리 연력학 부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연력학 2법칙 공부했었죠. 그 연력학 2법칙은 우리가 이제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자연은 이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맞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증가되는 방향에서 이 확률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수학을 공부하면서 있어서 그 확률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을 따로 여러분들 좀 공부하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기회가 되면 확률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한번 연력학 2법칙에 대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가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증기기관, 디젤기관, 뭐 가솔린기관, 뭐 제트기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선은 열 에너지를 이제 받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솔린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가솔린 엔진 같은 거 이런 거죠. 거기다 놓고 불 붙이면 이제 폭발할 거 아닙니까? 폭발력에 의해서 뭐 피스톤들 움직여가지고 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열을 받아서, 그렇죠? 열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개념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열이라는 것을 받아서 일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이 열을 다른 형태로 쉽게 말하면 이 열의 일부를 그냥 여기서 내보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먹어서 일을 하고 이게 싸는 건데 조금 이게 저급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얘가 사실은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먹은 만큼 일해라 하는 건데 왜 멀쩡하게 먹은 만큼 일 안 하고 나머지를 내보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효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들어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그냥 열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아깝죠, 사실은. 그래서 요만큼 내보내는 걸 제외한 만큼이 일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일하는 양은, 그렇죠? 이만큼 먹은 양에서 그다음 어떻게 된다? 소화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된다? 이만큼은 그냥 열로 그대로 내보내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열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엔 일이라는 것은 원래 받은 양만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내보내는 이 저열원으로, 그러니까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그 열만큼을 뺀 만큼만 일을 한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커요. 이게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2법칙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일은 열로 100% 바꿀 수 있지만 열은 100% 일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효율을 따지고 보면, 자, 효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투입한 거는 Q1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얘가 일을 한 걸 보니까 에게 이만큼은 요만큼밖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2만큼 빼는 거예요. 이 양이 사실은 꽤 많다 그랬잖아요. 그걸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1 빼기 뭐 Q1, Q2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1에서 어떤 값을 빼게 되니까 얘는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무슨 뭐 80% 이 정도도 아니고요. 뭐 20%, 30%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넣어서 그만큼 일을 하는 양에 대해서 효율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그럼 0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걸 0으로 만들면 100%가 되죠. Q1분의 Q1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연력학 2법칙입니다. 안 돼. 포기해. 옛날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와서 이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면, 이런 열기관을 만든다면 굉장히 뭐 에너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 또 개인적으로도 뭐 인류의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뭐 에너지 부분을 굉장히 해소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력학 2법칙이다. 그래서 에너지 이렇게 고열원에서 저열로 열화돼서, 그러니까 열로 돼서 빠져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은 그 차이만큼이 일이 된다.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신 실력 문제 285쪽에 있는 내신 실력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뭐 어려워 보이지만 뭐 여러분들 뭐 안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문제만 뭐 요란하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린 가나는 단열 팽창을 이용하여. 단열 팽창이래요. 거기 이제 체크 하나 해주면 되죠. 열 넣어주지 않고 팽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열 넣어주지 않고 팽창시켰으면 압력은 떨어질 거고 온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사선의 궤적을 관찰하는 윌슨의 안개 상자.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뭐 페이크지. 뭐 안개 상자건 무슨 비 상자건 뭐 그런 건 없지만 눈 상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든 원리를 모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공기가 들어있는 상자 내부에 수증기를 넣고 수증기를 넣었대요.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여러분들. 얼음, 물, 수증기에서 수증기 기체예요. 수증기는 안 보여요. 그게 물방울 맺힌 거는 그거는 수증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뭐다? 액화돼서 물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수증기는 안 보여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있는 상자의 내부에 수증기를 넣고 수증기가 응결되지는 않은 상태로 단열 팽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얘 팽창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피스톤이 있었는데 열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피만 팽창시켜버리는 거예요. 훅 잡아당겨서 부피를 늘린 거죠. 되겠죠? 그러면 나는 가에 단열 팽창된 상자 내부에 방사선이 진화할 때 궤적을 따라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모습. 그러니까 물이 응결됐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로 응결됐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어떻게 됐다? 물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도가 열이 쉽게 말하면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뭐 연력학 우리가 뭐 1법칙을 사용한다면 뭐 굳이 이거 없어도 다 풀 수 있어요. 한번 그냥 해볼까요? 가에서 단열 팽창하는 동안 상자 내부 온도는 낮아진다. 당연하지. 멀쩡히 있는데 얘 팽창시켰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열 주지도 않고 얘가 그냥 밀고 나간 그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써버리는 거죠. 온도 떨어진다. 맞고요. 가에서 단열 팽창하는 동안 상자의 내부의 압력은 감소한다. 그렇죠. 부피가 팽창했는데 막 떼주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막 열을 넣어주면서 하면은 이게 뭐 부피가 커진다라도 또 압력이 또 증가할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그냥 부피만 팽창해서 압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물로 응결시킨 수증기는 응결 과정에서 열을 방출한다. 이거 상태 변화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렇죠? 물이 수증기,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갔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열을 방출하죠. 반대로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물이 수증기 되려면 열을 넣어줘야 되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기억력 디귿인데 이게 뭐 수능 문제가 이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연력학 법칙 안 배워도 중학생들한테도 이런 어렵게 하는 이런 느낌만 없으면 무슨 뭐 윌슨의 안개상자 뭐 생전 처음 들어본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뭐 몰라요. 그게 뭔데 뭐.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풀려고 그러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력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포인트 잡아줬죠. 온도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물론 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 바라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력 디귿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연력학 법칙을 쓰게 되면 열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흡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재가 나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될 거고 그다음에 그만큼 일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연력학 1법칙이 되는 거죠. 뭐 반대로 이제 뭐 발열이면 반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열이라 했기 때문에 열이 투입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가 팽창을 했다 그랬죠. 팽창. 그럼 얘가 일을 하고 지금 부피가 커진 거예요. 그럼 얘가 0인 상태에서 얘가 부피가 컸다는 얘기는 뭐다?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요거는 요거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반대로 이쪽에다 사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얘가 플러스 2를 했다. 부피가 팽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그럼 내부 에너지가 떨어졌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다?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떨어진다. 이게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거고 항상 연력학 1법칙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로도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온도가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부피는 커졌어요. 그러면 얘 이쪽 뼈는 마이너스인데 이쪽 뼈는 플러스인데 얘 마이너스면 이쪽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뭐가 돼야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압력은 떨어져야 된다. 얘 압력이 마이너스 쭉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지만 뭐 이것도 좋은데 상식적으로 적어놔. 상식적으로. 이게 좀 X표 써서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감을 키우래요. 감을.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것도 그래프 해석인데 이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여러분 PV 무슨 여기 이제 압력이니까 여기는 P 압력, 여기는 부피하면 PV의 아랫 면적이 무슨 한 일을 나타낸다. 그거 왜 외워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얼마만큼 압력으로 얼마만큼 부피 변화가 있느냐. 걔가 얼마만큼 밀고 나갔느냐잖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기체는 힘 대신에 압력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뭐 이동 거리에 대한 걸 우리가 부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유도해 줬잖아. 다시 해볼까 또. 지겨워요, 지겨워. 근데 자, 한번 해봅시다. F1으로 이제 F라는 힘으로 밀어서 얘가 이만큼을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뭐 사람이 이제 밀고 나갔다고 해보죠. 여기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체가 F라는 힘으로, 자 여기 F를 여기다 그리면 되겠네요. F라는 힘으로 S만큼 밀었다. 이게 1이잖아요. 응? F, S, 그렇죠? 근데 이 F라는 걸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그렇죠.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표현하면, 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S라는 거 이거니까 AS가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P, V가 되는 거다. 됐잖아요. 그러면 PV 곱하면 그 값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2를 나타내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잘 보세요. A에서 B 과정은 부피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밀고 나가거나 밀려 들어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요 라인에 해당하는 애, 마찬가지로 C에서 D 과정도 얘는 일을 안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요 과정에, 그럼 얘는 보세요. 부피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기체 입장에서 뭐예요? 밀고 나간 거죠. 그럼 얘가 일을 한 겁니다. 부피 팽창은 일을 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일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압력은 400이죠. 자, 압력은 자 400이니까 여기서 일을 계산한 BC의 일을 계산해 보면, 자 400 곱하기 얼마만큼? 6만큼 밀었죠. 6이에요. 뭐 단위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반면에 D에서 A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피가 줄었죠. 그럼 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당한 거죠. 일을 당한 겁니다. 수축을 한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W DA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압력은 2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변화가 얼마큼 밀려 들어갔어요? 6만큼 밀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실제로 이거 순환하는 동안에, 그럼 얘가 여기는 일 안 했고 안 했으니까 이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 일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일은 계산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64, 24, 2400줄이라고 하고, 요거 계산해보면 1200줄이죠? 그럼 이만큼은 내가 했지만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거 플러스로 본다면 얘 마이너스로 보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1200을 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 넓이 구해서 여기 넓이 이건 진짜 기계적인 학습이지. 그냥 외워서 그냥 그래프만 나오면 그냥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넓이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그래프 나오면 항상 중요한 포인트, 뭘 습관적으로 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포인트는 뭐라고? 핵은 온도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만 온도로. 그럼 어떻게? 온도 곡선을 보이지 않지만 그려버리면, 온도 곡선을 그려버리면 이거의 해석은 너무나 쉬워져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자, 그럼 A에서 B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자,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신에 뭐가? 압력이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온도로 버리자. 온도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온도가 증가했잖아.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압력은 커지겠다. 이 내용이에요.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B에서 C 과정 한번 볼까요? B에서 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죠. 그런데 뭐부터 본다? 온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도가 역시 증가됐죠. 요 라인에서 요 라인으로 점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커지는구나. 딱 되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고. 이게 왜 그렇다? 단열 팽창 오히려 여러분 쉽게 해야지만 열이 지금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도가 증가하면서도 부피가 증가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죠. 열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에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게 되면, 자, 요것도 이래요.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온도 곡선을 그리면 돼요. 그럼 여기 B에서 C는 온도 곡선 요 라인이죠? 됐어요. 그럼 더 그릴 게 없어요? 아니죠. A도 있잖아. 그래요. 우선 그려놓고 생각하세요. 요거는. 이 온도라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놓고 문제 볼게요. 밀폐된 그릇에 담긴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변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A,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된다. A에서 B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A에서 B 과정.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압력이 지금 압력은 변하고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이죠. VO로 똑같잖아요. 그 상태에서 온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A하고 B. 온도가 증가됐죠. 그럼 온도가 증가됐으면 어떻게 된다? 압력이 증가되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등적 과정입니다.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기억을 보면 AB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가 거꾸로 보면 이제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NRT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압력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부피는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가 증가하면 온도는 증가해야 된다.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BC 과정입니다. BC 과정. 이건 등온 과정이죠. 자, 등온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당연하죠.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 단열 과정밖에 없는데, 자, 요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등온 과정이라는 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훈련된 조교라고 했죠. 훈련된 조교. 그렇죠? 훈련된 조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지금 열이 들어온다. 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면서 바로 일에서 빠져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야지만, 그렇죠? 열을 흡수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변화 없이 바로 일을 해버리는 아주 훈련된 조교가 바로 등온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열을 흡수해야 된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열 흡수하지 않는 경우는 단열밖에 없어요. 단열밖에. 자, 그 다음에 CA 과정에서 이 기체는 3PO, 그 다음에 VO만큼의 일을 외부로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자, CA 과정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부피 변화를 보게 되면 3V, 그쵸? 3V만큼 이게 압축이 된 거죠. 부피가 줄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PV로,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VO 곱하기 P니까 3POVO가 되겠죠. 이만큼이 수축이 됐으니까 받았다.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어. 기억 니은 디귿 이것이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열량이라는 건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과정이 거꾸로 가면 이제 방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열 과정은 열의 출입이 없는 거다. 열량의 출입이 없는 거다. 그것만 좀 구분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죠. 문제가 뭐냐면 그림과 같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돼서 미지근한 물이 다시 뜨거운 물과 찬물로 나눠지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얘가 다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 섞으면은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연력학 2법칙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가역. 이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노터닝백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어떻든 간에 이거에 대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연력학 2법칙에 대한 현상 얘기하는 건데, 기억부터 보면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렇죠. 만약에 뭐 공기저항이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하다. 근데 자유낙하라는 말은 사실은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낙하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 공기저항이나 이런 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낙하가 아니라 자유낙하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맞으나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랑 관련이 없는 거고, 2번 보게 되면 이름 모두 열로 바뀌지만, 그래요. 이거 가능해요. 그렇죠? 예, 이름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꾸는 건 안 된다. 바뀌지는 않는다. 이게 바꿀 수는 없다. 이게 열역학 2법칙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 2법칙이고, 자연 상태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한다. 거꾸로, 그렇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는, 그렇지? 열이 이동할 수는 없다. 예, 이것도 열역학 2법칙에 대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가 열기관에 대한 내용인데 쉬워요. 열기관. 뭐 T1은 고열원이고 열량 Q1을 공급받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입시킨 거고, 그만큼 얘가 일을 했는데 나머지는 얘는 그냥 아깝게 열로 이제 토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결국엔 받은 거에서 쓸데없이 버린 것 뺀 요만큼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일이라는 것은 Q1 받았지만, 그쵸? 어떻게 된다? Q2는 아깝게 버렸거든. 그러니까 요만큼이 일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맞는 내용 되겠고요. 열기관의 열 효율을 따지게 되면, 자, 결국엔 Q1이라는 거 투입했는데 얼마만큼 일을 했다? 그렇죠. 선생님 그냥 여기다 그냥 표현을 쓸게요. Q1이라는 거를 줬어요. 쉽게 말하면 이만큼 열을 줬는데 결국에는 Q1만큼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만큼 버린 양을 뺀 요만큼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만큼이 바로 열 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면 Q1, Q1 같으니까 1 빼기 Q1, 그 다음에 Q2가 되기 때문에 1보다는 작다. 먼저 100%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요게 되겠고,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 Q가 제로인, 그러니까 이게 제로라면 100%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로라면 이게 0이 돼 버리니까 이게 1. 그러니까 완전 투입한 만큼
그만큼 일을 해줬다는 건데 그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열역학 이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인, 그렇죠? 마이너스 40도인 얼음에 일정한 열을 가하는 동안 온도를 가열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도에서 계속 가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열을 가하니까.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 갑자기 일정한 순간이 있어. 그래도 열은 계속 가하고 있거든요. 이 열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상태 변화에 쓰이고 있다.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다면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 데 쓰인다. 막 이거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계속 열은 가하고 있으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 즉 얘네들의 상태 변화하는데 열이 쓰기 때문에 미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온도를 올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자들을 다 끊어가지고 상태 변화가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받는 열이 온도를 올리는데도 쓰이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갑자기 또 온도 안 올라가지고 또 정신없는 것도 얘네들 끊느라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얼음, 그 다음에 여기는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얼음과 물이 공존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이제 물인 상태에서 여기는 물이고 쭉 상태 변화해서 이제 기체가 되는, 수증기가 되는 그런 과정. 근데 수증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온도 계속 올라갑니다. 선생님 수증기가 돼도 온도 올라가. 아니 당연하지. 겨울에 난방 왜 해요? 공기 데우는 거잖아. 우리 쉽게 말하면 학교에 있는 뭐 이렇게 뭐 히터 같은 거 틀면 공기 데우는 히터 하면 그 공기 올라가죠, 온도. 기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기체가 돼도 역시 가열을 해주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거라 하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1분당 20kcal의 열량을 일정하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계속 20kcal라는 이 양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죠? 온도가 올라갔다, 일정하다, 올라갔다, 일정하다. 얘가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물은 얼음보다 비열이 2배 크다는데 이건 계산해 봐야죠, 뭐 비열을. 얼음부터 계산해 볼까요? 얼음은 결과적으로 20kcal라는 이 열량을 얼마 동안 받았습니까? 1만큼 받았어요. 1분 동안 받았더니 그게 바로 Q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열량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되죠? 그렇죠. 열량이라는 것은 가스비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어떤 물질을, 그 물질이 얼만큼 있는데 그리고 얼마만큼 온도 변화를 줄 건데 바로 이것이 열량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그 물질의 특성과 그 질량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요거는 얼마만큼 열을 가해서 온도 변화를 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열량의 투입량이 결정된다. 그거입니다. 그거예요. 되겠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한번 보게 되면 얼음일 때 온도 변화 마이너스 40에서 0이죠. 근데 그 동안 1만큼, 쉽게 말하면 1분 동안 20kcal를 줬기 때문에 20kcal 곱하기 1만큼의 열량을 준 거예요. 그때 얼음의 비열을 선생님이 C-로 놓고요. 질량은 몰라요. 근데 온도 변화는 얼마? 결국에는 40도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40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물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보면 안 되죠. 물은 요게예요. 순수한 물은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20kcal라는 것을 얼만큼 줬냐면 5분 동안 줬어요. 여기서는 5분 동안. 5분 동안 줬다. 그랬더니 물인데 물은 실어 놓고요. 뭐 실어 놓을 필요 없다. 물은 1이지 뭐 1. 그 다음에 질량은 M. 근데 이 질량은 똑같을 겁니다. 지금 얘네들을 갖다가 계속 그냥 얼음에서부터 쭉 가열하는 거니까 뭐 더 투입하거나 빼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얼마냐면 0에서 10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요 비열 1인데 그냥 요걸 그냥 실어 놓을게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물의 비열. 그럼 물의 비열을 나타내게 되면 이거 100이죠. 그 다음에 M이니까 M분의 1이 되겠어요. 요거 나타내면 요 비열은 요게 100M, 그 다음에 요게 100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걸 하게 되면 C-라는 것은, 자, 요건 C-는 얼음입니다. 얼음의 비열은 40M 나누기 20이 되니까 2M분의 1이죠. 2M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의 비열이 얼음의 비열보다 2배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2배. 그러니까 M을 예를 들어서 같은 질량이니까 그냥 1로 그냥 가정해버리면, 이렇게 1로 가정해버리면, 그렇죠? 1로 가정해버리면 얘는 비열이 1이 돼버리고, 어차피 우리가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거는 2분의 1이 되니까 당연히 얘가 2배 크죠. 그래서 물은 얼음보다 비열이 2배 크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얼음의 융해열. 융해열을 구하래요. 융해열. 그럼 얘는 융해열은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열이니까 물의 기열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겠지.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그 얼음을 이렇게 이 분자들의 구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얘네들을 쉽게 말하면은 뭐 물로 이렇게 만드는 거라. 기체는 여러분 얘네들 완전 프리맨이라고 했잖아. 우와 이렇게 되는 이거 넣어주는 애랑 훨씬 더 열을 많이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화열이 더 커요.
그래서 얼음의 융해율은 물의 기화율보다 작다. 이게 맞는 내용인데 한번 계산해 보면 어쨌든 간에 요거잖아요. 요 상태 변할 때 요거.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얼음이 물로 되는 데는 20kcal라는 것이 얼만큼? 그렇죠. 4만큼 들어갔더니 얘가 완전히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얼마냐면 이제 80kcal가 되는 거고. 얘 기화율을 보게 되면 액체가 이제 물이 이제 기체가 되는 거죠. 20이라는 애가 얼만큼 들어갔어요? 30분 들어갔어요. 그거 봐요. 30분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물이 기체로 되는 거니까 600kcal죠. 게임이 안 되는 거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러한 많은 에너지, 이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막 난리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갔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의 이상기체 운동 에너지는 뭐랑 비례한다? 온도랑 비례한다. 온도란 건 뭐다?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척도라 그랬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막 난동 피고 다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가 변하는 동안은 열량이 소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가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변해도 열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지만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라고? 그렇죠. 얘들이 상태 변화하는데 쉽게 말하면 분자들 간의 인력을 끊는 데 쓰기 때문에 미처 온도를 올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내신 기초 문제 283쪽에 있는 내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기초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자, 1번 0도의 쇳덩어리에 열을 가했더니 절대온도가 2배만큼 높아졌다. 자, 우선 0도의 그 절대온도에 대한 개념은 아니었는데 섭씨온도로 0도라는 것은 절대온도는 273이죠. 예, 213 켈빈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섭씨 0도라는 하는 거라도 절대온도라는 것은 분자들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0이라는 이러한 섭씨 온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273만큼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273인데 열을 가했더니 이 절대 온도가 2배만큼 됐다.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6, 27, 14, 546이 되겠죠. 그러니까 546 켈빈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높아졌는데 다시 섭씨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다시 섭씨 온도를 하면 213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 됩니까? 3, 7, 213 왔다 갔다. 정답은 223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 절대 온도 아니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뭐 굳이 이제 그 절대 온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1번보다는 단순 계산보다는 2번이 좀 더 고급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존재할 수 없는 온도라고 했습니다. 절대 온도라는 거는 분자들의 어떤 물질이 운동하는, 쉽게 말하면 그 분자들의 운동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운동 정도는 0이 최하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지, 뭐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마이너스 뭐 x라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물론 섭씨 온도는 기본적으로 이 절대 온도는 213, 0도라 하더라도 213만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영하 100도라 해도 어떻게 된다? 절대 온도는 어떻게 100을 빼주면 113만큼의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된다? 0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도는 보세요. 0도일 때 213인데 이 절대 온도가 지금 여기다 지금 보면은 절대 온도 213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가능하지. 이게 불가능한 거고, 마이너스 100도로 해봐야 절대 온도로 따지면 173도죠. 이건 가능하죠. 이건 가능해요. 0도는 273만큼 운동하고 있는 거고, 6000도는 여기다가 213 더해주면 되고, 1억도는 여기다가 213 더해주면 돼요. 온도가 높은 건 관계없어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거 0보다 적은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라는 건 없다. 그렇죠?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한번 문제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러한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변형되지 않는 용기. 자, 변형되지 않는 용기에 밑줄을 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꽉 지금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쉽게 말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벽을 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기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밀고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이 일이라는 것이 0이 되는 이러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죠. 열 공급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을 내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인데,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당연하죠.
불이 났어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는 엄청 높아질 거 아닙니까?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열역학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자 델타 U 플러스 W인데 열은 들어왔어요. 그렇죠? 열은 지금 받았어요. 열은 계속 받고 있는데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 다 이 받은 열이 다 내부 에너지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보게 된다면 자 보세요. 지금 부피는 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밀고 못 나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당연히 압력이 증가한다. 아, 스트레스 그냥 많이 받겠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아, 짜증난다.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체들이. 그래서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당연한 내용이 되겠고요. 기체 압력 증가하는 거. 기체는 외부에 일을 못해요. 못해. 이게 고정됐다 그랬잖아요. 밀고 갈 수 있는 뭐 피스톤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변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고. 기체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죠. 그렇죠? 그 들어온 그 열이 바로 내 내부 에너지에만 얘가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은 못하고 다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연력학 과정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면서 이 상황을 그려줬잖아요. 요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공식으로 해서 뭐 문제 푸는데 또 이상한 그리면서 또 그냥 뭐 머리도 좀 이렇게 스타일도 이쁘게 해주고 뭐 이러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로 하면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기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온도 그래프인데 온도가 다른 물이래요. 둘 다 AB가 물이라고 해서 같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비열에 대한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자, AB를 단열 용기에 넣고 서로 혼합했을 때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보세요. 80도에서 A라는 물은 떨어졌어요. 온도가 40도까지. 그 다음에 B라는 온도가 20도였는데 40도까지 올랐죠. 그러고 나서 온도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40도다. 그럼 40도라는 게 열평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이에요. 열평형 온도는 40도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다른 물질이었으면 여러분 뭐를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열용량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그 물질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온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당연히 얘는 얼마만큼? 40도만큼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난 거고 40도만큼 떨어진 거고 얘는 20도만큼의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럼 이런 온도 변화의 차이가 얘는 적게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같은 물질이라면 양 차이다. 양 차이다. 누가 더 양이 많다? 온도 변화가 적은 애가 양이 많죠. 그렇죠? 느긋하게. 여러분 물 1인분짜리 쉽게 말해 라면 끓일 때 물 1인분 넣고 끓이는 거랑 100인분 넣고 끓인다고 해보세요. 100인분 끓이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물 끓이려면. 그래서 얘가 2배만큼 온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2배만큼 질량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막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온도 변화가 큰 게 질량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금방 뜨거워지는 애니까 불 되면 식을 때도 빨리 식고 이러는 거니까 양 차이로 비교해보면 그래서 질량은 B가 A의 2배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2배만큼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가 잃은 열량은 B가 잃은 열량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열평이 일어났을 때 얘가 지금 온도를 어떻게 된다? 40도, 그러니까 80도에서 40도만큼 떨어질 때 열 에너지를 준 거죠. 그 다음 얘는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데 얘가 20도에서 40도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렇죠. 똑같은 양을 주고 똑같은 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을 준 만큼 받았는데 단지 얘가 양이 2배가 많기 때문에 온도가 2배만큼 적게 올라간 겁니다. 아시겠죠? 질량도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질도 같다면은 80도하고 20도하고 그러면 열평형 온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들의 절반 값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이 필요한 거는 뭐다? 어떨 때? 그렇죠. 질량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적용돼서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질 자체가 그냥 쉽게 뜨거워지고 뭐 쉽게 식는지 아니면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식는지 그런 걸 두 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오로지 질량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량 주고받는 건 똑같지만 그 차이 때문에 온도 변화에 각각의 온도 변화에 어떤 그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얘가 적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양이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이 똑같은 애들이면 온도 변화에 적은 얘가 비열이 큰 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모래라고 하면 얘는 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어요. 같다가 돼야죠. 같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또 뭐 연력학 PV 그래프 나왔습니다. 그렇죠? 압력과 부피에 관한 거 나왔는데, 자, A에서 B 상태로 변했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뭐 넓이 구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이런 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온도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A에서 B 상태로 하는 거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압력은 일정하면서 온도가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팽창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여기서는 지금 뭐죠? 기체가 한 2를 구하니까 얘가 지금 1에서 3으로 부피가 커졌죠. 이만큼 커졌어요. 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밀고 나간 2를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얼마만큼 밀고 나갔니 이 얘기입니다. 그 양만큼 우리가 2를 한 거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1이죠. 그대로 써주면 되죠. 1 곱하기 10의 5 이게 압력이고 부피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에서 3이니까 이만큼이죠. 이만큼 밀고 나간 거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2 곱하기 10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200이 되겠네요. 200. 그래서 200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좋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연력학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한번 보죠.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고요. 열 Q를 가했더니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Q 들어왔어요. 이제. 예, 어떤 이제 상황인지 보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증가했대. 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지금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전혀 막 이게 화재가 났는데 압력이 증가하지 않았던 것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아주 잘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고 나가면서 탈출을 지금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로 나타낼 수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받은 지금 이 열량에 의해서 일부는 내부 에너지가 이제 증가가 되고 불이 났구나. 그다음 어떻게 된다? 일부는 어떻게 된다? 일하는 데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탈출한다 얘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해주면 PV는 nRT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우선은 압력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는 지금 증가됐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온도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일하니까 부피도 증가한다.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 내용이죠. 자, 그럼 한번 보죠. 기체 온도는 상승한다. 그렇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거 아니라도 여기서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부피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보세요.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한다. 지금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체 온도는 상승한다.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상승한다. 자, 맞는 내용 되겠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커진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증가했잖아요. 온도가. 그렇죠? 온도가 증가하면 여러분 알죠? 그렇죠? 이거 뭐 내부 에너지가 온도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 에너지가 증가한다.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뭐다? 뭐 이거 에너지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평균 속력은 커진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같다 그랬는데 보세요. 기체가 지금 흡수한 이 열에 의해서 일부는 자기의 온도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불이 났거나 그거를 인지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얘를 밀고 나가는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은 게 아니라 외부의 한 일 플러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것만큼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돼야 된다. 어느 하나가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를 다 합친 것이 그것이 흡수한 열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둥근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고 온도계 유리관에 끼워진 고무마개로 플라스틱 입구를 막는다. 이거 많이 해봤던 실험이죠. 주사기를 유리관에 연결한 후 피스톤을 빠르게 눌러 압축. 열은 가하지 않고 압축시키. 이게 단열 압축이에요. 이게 단열 압축이죠. 그렇죠? 이게 단열 압축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시켰던 피스톤을 빠르게 팽창했다. 이것도 역시 열을 뭐 가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냥 팽창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단열 팽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열역학 법칙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열량이 들어온 게 없는 상황에서 부피가 팽창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뒤로 넘겨주면 이게 서로 부호가 반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팽창했다. 팽창시키면은 그 내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압축을 시켰다. 이게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얘는 플러스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게 얘가 팽창이 됐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준다. 그래서 여러분 온도 떨어진다. 이게 바로 요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나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자, 지금 압축시켰기 때문에 일을 받는 거죠. 맞는 내용 되겠고. 나에서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가 상승한다. 지금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받았기 때문에 압축이 됐죠. 그렇죠? 압축이 되면은 온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다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경우는 팽창을 시켰죠. 그럼 얘가 열을 주지 않고 사실은 오지랖으로 지금 일을 했으면 자기 에너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온도는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증가가 아니라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감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상적인 열기관에서 고열원의 온도는 500켈빈이고 저열원의 온도는 300켈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기관의 최대 열효는 몇 %인가? 자, 중요한 거는 저열원의 온도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500을 투입했는데 그 중에서 300이 그냥 쓸모없이 날아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 2라는 것은 200이 된다는 얘기죠. 500 중에서 300을 뺀 겁니다. 이거에 대한 퍼센트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0%. 40%만 돼도 사실은 훌륭한 거예요. 예. 근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물의 비열이 나와 있고요. 얼음의 융해열, 그 다음에 물의 기화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1번 보게 되면 0도씨 얼음을, 자, 얼음 1kg을 모두 0도씨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 상태 변화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얼음이 물로 변하는, 즉 융해열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융해열은 얼마냐면 3.35 곱하기 10의 5,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죠? 1kg이죠. 그러니까 1을 곱해준 요 양만큼이 열 에너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얘가 모두 물로 바뀐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융해열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반면에 2번 보게 되면 물 1kg을, 0도씨 물 1kg을 모두 100도씨 물로 자, 물에서 물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얼음에서 물로 갔기 때문에 상태 변하기 때문에 융해열이나 요걸 이제 우리가 쓴 거지만 이거는 같은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융해열이나 기화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열량을 넣어주는 겁니다. 열량을 넣어줘서 온도 변화를 0에서 100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때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을 몇 줄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가스비를 계산하면 어떤 물질이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있는데 얼마만큼 온도 변화를 줬느냐, 이걸로 우리가 잡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열량을 계산해 보면 처음에 지금 물의 비열이 이거죠. 그러면 4.2 곱하기 10의 3.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데 1kg 있습니다. 1. 그 다음 온도 변화는 0에서 100이니까 100이 되겠죠. 요거 계산해 주면, 요거 다 곱해 주면 여러분들 그 지금 여기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이 구해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자, 100도씨의 물 1kg 모두 100도씨의 수증기. 자, 보세요. 이건 또 상태 변화죠. 물이 어떻게 된다? 다시 수증기로, 온도 변화는 없으면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열 에너지 양을 구하니까 이거는 물이 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화열을 계산해 줘야 돼요. 이제 질량은 1kg이니까 기화열이 바로 나와 있죠. 2.26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곱하기 1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질량은 1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됐죠? 뭐 또 있어? 자, 4번. 0도씨의 얼음, 불안하다. 1kg을 모두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 어허허, 양은 그럼 아까까지 했던 걸 다 더하면 되겠죠. 왜냐면 0, 얼음에서 이 1kg면 이거 지금 질량은 똑같으니까 얼음에서 물로 가서 물이 100도로 가서 그 다음에 100도씨의 수증기로 가는 거니까 1번부터 3번을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했던 거,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쌤 요거 그냥 쓸게요. 아유, 이거 괴로워서. 어떻게 되냐면 3.35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곱하기 10의 5승줄. 그렇죠? 그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답에 해당하는 거 4.2 곱하기 10의 5승줄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요거. 그렇죠? 2.26 곱하기 10의 6승줄 요거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다 더해준 값이 바로 요겁니다.
예, 답 쓸 때도 이거 다 더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그렇죠?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상승하는 공기 온도가 내려가 이슬점 이하로 낮아지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자, 이건 뭐죠? 상승할 때 우리가 열을 떼줘서 상승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주변의 기압이 떨어져서 얘가 팽창한다. 단열 팽창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력학 변화 과정은 여러분들 단열 팽창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뭐 주구장창 했던 내용이라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25번입니다. 대단원 종합 문제에 있는 연력학 문제 선생님이 이제 끌어서 이제 풀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기체 상태가 A, B, C, A로 지금 이렇게 과정이 변화할 때 그 압력과 부피 관계 나타낸 거고요. A, B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문제에서 Q0라는 열량을 받았대요. 지금 이 과정에서 Q0만큼의 열량을 받았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보죠. A, B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은 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피 변화 없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0이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온도 곡선 그리는 건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BC 과정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3Q0다. 아, 그럼 이건 여러분 내부 에너지 자체를 좀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지점에서 내부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그 다음에 nRT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3 PV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압력과 부피니까 이 A점에서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O 곱하기 VO입니다. 그래서 PO 곱하기 VO.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금 B점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2PO 곱하기 VO죠. 그래서 2PO 곱하기 VO. 그 다음에 요 내부 C점에서의 지금 내부 에너지는 2PO 곱하기 3VO니까 6PO VO가 되는데 PO 요거 그쵸? PO 곱하기 V. 그러니까 PV를 그냥 하나로 나타내서 요걸 U제로로 나타내 놓으면 요거는 2U0가 될 거고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6U0가 되겠죠. 그쵸? 이 U0, 그쵸? 발음이 희한합니다. 6U 같아요. 6U. 자, 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3Q0라고 했는데 한번 보죠. BC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일을 하는데 지금 BC 과정입니다. BC 과정. BC 과정에서 지금 여기 보면 Q라는 단서를 6으로 봐야 되겠네요. AB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B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죠.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Q0라는 게 들어가서 내부 에너지, 즉 Q라는 열량이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이는데 A에서 B 과정만 본다 그랬어요. A의 B 과정. 그럼 A에서 B로 볼 때는 지금 내부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죠. U0만큼 증가했죠. U0에서 2U0니까. 그래서 얘가 증가한 양은 U0예요. 근데 들어간 양은 Q0니까 U0랑 Q0랑 똑같다는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BC 과정을 살펴보는 거니까 BC 과정. 자, BC 과정을 보게 되면 B에서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U, 그쵸? 4U만큼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열량은 어떻게 된다? Q로 나타내면 4Q가 되겠죠? 4Q0. 그쵸?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이고요. C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받는다고 했는데 CA 과정에서는 지금 온도가 떨어지면 지금 압력이 지금 부피가 지금 줄죠. 부피가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을 받는 거죠. 그쵸? 일을 받는 거니까 열을 어떻게 된다? 방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열을 방출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이제 부피 팽창하면서 나가는데 얘는 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문제 열기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Q1 받아서 Q2 버리고 나머지만큼 일하는 거니까 Q1 빼기 Q2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게 되면 열기관의 효율은 결국에는 일을 했죠. 근데 얼만큼? Q1이 투입돼서 W만큼 일을 했으니까 요만큼이 일의 효율이 되겠다. 그쵸? 맞고요. 열기관의 효율은 Q1분의 Q2가 작을수록, Q2가 작을수록 얘가 이제 버리는 양이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일의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은 1 빼기 T1 빼기 T2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T1, T2. 결국엔 이거는 이제 Q로 나타내는 걸로 보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5번 보면 Q1은 W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받은 만큼 일을 할 수 있냐? 이거는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력학 2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력학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